재미와 흥미를 더한 옥시부인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3화에서는 시청률 7.8%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명품 사극이라는 호평 또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추영우 배우는 1인 2역의 완벽한 팔색조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죠. 2화에서는 예인천 승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는데요. 아름다운 춤선을 선보임과 동시에 소리뿐 아니라 연기까지 더하며 시청자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4화 예고편에서는 천승휘와 윤겸이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추영우 배우가 왜 1인 2역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3화에서는 백이진범을 밝히기 위해 태영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송씨 부인이 노비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관계로 진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출세하고 싶은 백이가 백도광을 따라다녔다고 말이죠. 그러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백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태영인데요. 하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수사 진전은 없는 상황이죠. 더구나 송씨 부인에게 막말을 퍼붓던 막심까지 무고죄로 잡혀간 상태인데요. 태영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송씨 일가는 한양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외지부를 선임하는데요. 태영은 주변의 많은 외지부를 찾아가 부탁하지만 이길 승산이 없다며 모두들 거부하죠. 그러던 중 윤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외지부를 직접 해보라는 것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찌 외지부를 할 수 있냐며 망설이는 태영에게 윤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막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태영보다 더 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또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윤겸인데요. 윤겸은 결국 관아서고로 태영을 데려가 법률에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보여주죠. 책을 필사하고 여러 법전을 찾아보는 태영에게 윤겸은 이미 마음을 빼앗긴 듯한데요. 윤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인에 대한 개념은 남자들이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태영에게서는 남자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패기가 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준 것이 바로 태영인 것이죠. 이후 윤겸이 태영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태영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자신과 혼례를 하려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윤겸은 많은 여성들 중 태영만큼 마음이 가는 여성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태영 캐릭터라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이죠. 윤겸과 도겸 형제는 태영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현감 성규진 또한 태영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태영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노비들에게 진심을 다해 대해줬는데요. 그런 태영의 진심이 돌쇠에게도 와 닿았던 것으로 보이죠. 돌쇠는 노비인 자신은 어차피 재판이 끝나면 죽을 거라며 백이 죽음에 대해 밝히겠다고 그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백이 죽음 뒤에는 송씨 부부의 사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쇠를 시켜 백이를 납치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 장소에 백도광까지 불러낸 것이죠. 이들은 돌쇠와 백이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백도광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본 그가 충격받아 스스로 포기하길 바랬던 것이죠. 현장에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된 백이는 이런 모습만큼은 정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굴러떨어지며 결국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백이도 백도광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노비이다 보니 그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진실을 알게 된 백도광은 오열하는데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부모님이기에 증언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태영은 백이 진실을 밝히는 걸 포기하고 돌쇠에게 여비까지 주며 도주를 시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윤겸은 왜 돌쇠를 재판에 세우지 않냐며 이해할 수 없어 하는데요. 하지만 태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노비의 삶이라고 말이죠. 주인명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그들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죽음에 내몰리게 되고 도망치더라도 평생 불안에 떨며 숨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을 해하는 일이라도 말이죠. 결국 태영은 막심을 구명하는데 집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지만 막심에게 내린 양반 모욕죄는 피할 수가 없었죠. 막심은 옥중에서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몸 상태로서는 몇 대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에게 내린 형은 장 10대입니다. 태영은 결국 자신이 발고한 것이니 자신이 장을 맞겠다며 몸으로 막심을 막아서는데요. 현 상황에서도 송씨 부부는 일고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죠. 결국 이들에게 몸서리치는 백도광인데요. 자신이 백이를 죽였다며 백이는 자신의 정인이었다고 자백합니다. 결국 그는 유배를 떠나고 송씨 일가는 몰락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송씨 부부가 자처한 것인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자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노비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는데요. 현감은 어명을 발표하며 사노비도 나라의 백성이니 사적 처벌을 금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영은 노비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우상이 되는데요. 현감 또한 이번 재판을 승소로 이끈 태영 모습에 탐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외지부를 정식으로 제안하죠. 3화 엔딩에서는 소혜가 아직 구더기 잡는 걸 포기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소혜의 인물 소개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구더기에게 모욕을 당하고 평생을 똥소혜라 불리며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더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도망친 그녀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추노꾼을 동원해 구더기 앞에 나타난 이유일 것입니다. 구더기는 소혜를 본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윤겸 앞에서 자신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하지만 구더기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윤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윤겸은 처음부터 태영이 구더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영이 만일 자신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윤겸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끝까지 숨기라고 말합니다. 태영이 말하는 비밀이 신분 세탁을 한 것이라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죠. 구더기를 알아본 소혜가 그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소혜 또한 잠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외모는 구더기가 맞는데 양반댁 아씨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혜는 구더기가 변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너 구더기 아니냐며 아씨 행세를 하면 자신이 모를 줄 알았냐며 막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딩 장면에서 소혜를 본 구더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윤겸은 당당하던 구더기 모습은 사라지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며 짐작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소혜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옥대 감집 아씨 옥태영이자 자신의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은 현감의 아들 윤겸이라고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소혜에게 몹시 불쾌하며 두 번 다시 그런 말 따위 입에 올리지 말라며 강하게 질책할 것으로 보이죠. 윤겸 덕의 진정한 구덕 또한 이때다 싶어 소혜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은 외지부라며 양반에 대한 이런 망언은 모욕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소혜는 결국 의심스러운 얼굴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으로 혼례를 고민하고 있던 태영은 결국 청혼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죠. 4화에서는 윤겸과 천승위가 드디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왜 두 사람 얼굴이 같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역적으로 군졸에 쫓기던 윤겸이 태영 도움으로 급히 천승위의 집에 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천승위에 이러한 멘트가 나옵니다. 내가 돕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는 곤경에 처한 태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집으로 찾아온 관군들 앞에 천승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천승위이지만 옷을 바꿔 입은 윤겸으로 보이죠. 법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천승위의 모습을 하고 일부러 잡혀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천승위의 당일 알리바이와 역적과 함께했다는 시간대 행적들이 증명되며 무죄로 풀려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은 건 알리바이 증명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